실제로 뭐 유명한 인간 강사 중에는 대학교는 정말 볼품없는데 나와서 막 학력 속이고 이런 애들도 많고. 맞아요. 근데 사실 잘 가르치는 거랑 잘하는 건 다른 거라서. 맞아요. 저도 사실은 사실 그 학원 같은 경우는 워낙 시중에 정보도 많고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 과외는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아, 과외가 실패한다?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네. 과외 선생님을 좀 잘못 구해서. 아, 그럴 수 있지. 대학생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실력이 어떨지 그런 것들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맞아. 그냥 뭐 단순히 가격만 보거나 학교만 보고. 그치.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그랬던 게 사실은 제가 서울대 뭐 서울과학고를 나오고 서울대 다니까 수학을 잘하는 건 맞는데 네. 사실은 슬프지만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잘하는 사람이 꼭 잘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. 그쵸. 실제로 뭐 유명한 인간 강사 중에는 대학교는 정말 볼품없는데 나와서 막 학력 속이고 이런 애들도 많고. 맞아요. 근데 사실 잘 가르치는 거랑 잘하는 건 다른 거라서 맞아요. 저도 사실은 중위권 애를 상위권으로 만들거나 상위권 애를 최상위권으로 만드는 건 잘했지만 네. 하위권 애는 저는 진짜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. 왜냐하면 그런 애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고 네. 그런 애들의 그런 왜 걔네들이 점수가 낮게 나온지를 저는 전혀 이해도 못하고 못하니까.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근데 하위권 애들한테도 가해가 들어오고 네. 걔네들이 높은 페이를 준다 그러면 네. 저는 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걸 알지만 네. 내가 강사라면 내가 좋은 결과를 못 내면 내 평판이 떨어지니까 커리어에 문제가 생겨서라도 아 저는 하위권 애들은 가르치지 않겠습니다. 네. 이럴 텐데 네. 마치 5등급 이하는 안 가르치는 것처럼 네. 원래 5등급 이하로는 잘 안 봤거든요, 제가. 그냥 좋다고 가르쳤죠. 그쵸, 그리고 걔네들은 여전히 하위권이었어요. 그쵸. 제가 사실 제가 네. 못 가르치기도 했고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. 안 되죠. 네. 그래서 이제 한 몇 가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이게 첫 번째는 시범 과외. 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이게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.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강 선택할 때도 다 OT 들어보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시범 과외를 사실 저처럼 과외하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별 달갑진 않죠. 그죠. 달갑진 않지만 시범 과외를 해야 이제 이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로 가르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. 알 수가 있고 또 아이의 피드백도 들을 수 있고. 그리고 사실 요즘에 또 시범 과외를 하는 게 어쨌든 추세예요. 과외 선생님들 사이에서는. 그럴 것 같아. 그래서 사실은 또 무료로 안 하고 유료로 많이 하거든요. 유료로 하면 더 좋죠. 저희 때는 시범 과외가 다 무료였어요. 네,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시급의 한 절반만 받고 이렇게 그래도 돈을 주면 할 수 있지. 그렇죠. 그래서 시범 과외를 꼭 받아봤으면 좋겠다. 두 번째는 흡연. 하는지 안 하는지. 학생들이 그걸 싫어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이게 또 학생 옆에서 담배를 피진 않겠지만 담배 냄새가 나니까. 근데 그걸 또 공부할 때 싫어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. 저도 그걸 좀 안 좋아했어가지고. 나도 담배 냄새가 나는 선생님은 다행히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으면 싫었을 것 같아. 그렇죠. 그래서 그것도 꼭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. 근데 혹시 학생이 담배를 하고 있어서 별로 개의치 않다면 어떨까요? 뭐 이제 수능 때 준비하는 뭐 재수생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아니 고등학생도 흡연할 수 있잖아요. 할 수 있죠. 하면 같이 피고 이러면 이거 흡연 여부를 보라는 게 그렇지, 그러니까. 흡연하지 않는 선생님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담배 냄새 싫어하는 학생인데 그런 걸 모르고 하면 안 좋다. 또 뭐 담배 냄새 원할 수도 있으니까. 원할 수도 있지. 그러니까 선생님 담배 하나 때리고 하시. 노담 좀 하자.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선생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요즘에는 학생들이 직접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게 되게 많아졌거든요. 부모님이 구하지 않고? 왜냐면 그 앱이 생겨가지고 앱을 통해서 학생들을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을 많이 구하는데 하긴 또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이 있겠어요. 심지어 뭐 성별도 딱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저는 항상 그 과외 선생님이 학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는 시간을 항상 가지라고 하거든요. 저는 왜냐면 이제 그 과외 선생님이 이 부모님들한테 대하는 태도만 봐도 그 말투나 말하는 어떤 자신감이나 그런 것만 봐도 저는 이 선생님이 학생한테 어떻게 대하겠다 그걸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느 그 선생님을 부르기 전에 학생만 컨택하지 말고 한 번쯤 오기 전에 전화를 해봐라. 요즘 또 맞벌이 부모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못 쓰고 그냥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어플로 구해? 내가 돈만 줄게? 이렇게. 또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또 잘못되게 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전 되게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또 학생이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선생님이니까 1대1로 하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과외를 이제 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팁이 될 수 있다. 그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. 그렇죠. 이제 거기 한 10가지 기준을 적어놨어요. 여기 있네. 흡연 여부 지금 딱 여니까 나왔어. 네네. 이제 나머지는 또 책이 여기는 있고. 좀 진짜 많이 써놨네요. 네네. 그렇죠.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정말 책의 꿀팁이죠. 그렇죠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안녕!